자, 교재는 665페이지.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타인 사무라 하는 것은 등기 협력 의무처럼 밑에 자기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하면 배임죄가 되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신의 종업원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자, 밑에 해설 가볼까요? 해설 가보시면 여기 나와야지. 주된 목적이 뭐다? 종업원의 복리 증진에 있기보다는 경영권 계속 경영하는 곳에 있었다면 밑에 줄 경제적 경영자의 그 이익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디귿번 가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전산상으로만 외상 대금 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밑에 줄 개주 얘기죠. 그래서 기회를 박탈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배임죄가 되죠.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배임죄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4번 문제. 횡령 배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배임 수재죄와 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이다. 그렇지? 공범. 그래서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 나와있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총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말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같이 처벌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왜? 책임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할지라도 수탁자에게는 이것이 부정한 신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만 처벌될 수 있고 타방은 처벌되지도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관계도 족하고요. 다시 법령 계약, 그 다음 관리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인가를 묻지 않고, 자, 그 다음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사실상의 관계로도 충분하다. 맞습니다. 자, 동업관계 나왔네요. 자, 동업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보관 중에 횡령했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횡령이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게 또 나왔네요. 지분 비율이 아니고 전액에 대해서 횡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 나왔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자,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했잖아요. 이전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에게 약정했다 그랬어요. 이 약정만으로는 이것이 타인 사무처리자가 안 돼요.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배임죄 주체라는 신분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리고 등기를 넘겼는데요. 등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 상대방 측에서는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재원을 마련할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민사 약정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마지막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즉 배임죄의 주체가 안 된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불륜관계 지속하는 대가를 했습니다.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당연히 되지 않죠. 이것은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안 해줘요. 이건 당연무효다. 당연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왜 당연무효예요? 이것은 선량한 풍속 밑에 해서 나와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요. 위반. 민법 103조에 따라서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번은 저번 시간에 했지.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였다고 했을 때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안 돼요. 다만 사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밑에 줄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은 몰랐지만은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이거 알고가 뭐예요? 단순 악의. 단순 악의예요. 이 단순 악의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CF 적극가담, 즉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이 적극가담이란 말 나오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돼요. 자, 4번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지? 악의 중과실이라고 했어요. 악의 중과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배임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좀 밑에 해설 나오잖아, 그렇지? 해설 보시면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적극가담할 것을 요한다. 그 밑에 줄 보시면 알았다 그랬지, 알았지.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극가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처리를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배임죄가 되려면요,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이것을 취득을 해야 돼요. 취득을 해야지 기소가 되거든. 근데 취득 자체를 안 했다고 그랬다면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배임죄 미수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배임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납입가장 나와야지. 납입가장 말씀드렸습니다. 죽음 가장납입 나오죠. 가장납입. 한 번도 회전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배임이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 갑회사와 가맹점 관리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누구랑 체결했어요? 갑이랑 체결했어요. 그럼 갑에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윗무이배에서 누구한테 해줬어요? 다른 경쟁업체로 해줬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갑에게 배신 때린 거지? 갑에게 배신 때린 거지? 그래서 갑회사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동상 같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중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틀려요. 정답은 3번 되지.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당연히 동산 같은 경우 배임죄 안 된다니까요. 동산 같은 경우 배임죄가 안 돼요. 자, 호석장 친묘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의 처분을 했다면 당연히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가.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다음에 대물변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도요. 배임죄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틀렸어요. 다음 동일인 대출한다고도 말씀드렸고 지울게요. 설명드렸으니까. 자, 해설 보세요. 대물변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을 대신해서 줄까? 그건 자기 사무지 타인 사무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대물변제 계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판례죠. 자, 18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동산 같은 경우 배임죄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배임죄 안 된다 맞고, 그 다음에 손해 발생시켰는가 여부는 배임 수재죄의 경우는 영향이 없죠. 그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손해 발생는가 하는 것은 배임죄는 영향이 있죠. 배임죄는 그 필요하니까. 근데 배임 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대물변제 계약 나왔잖아요, 그렇죠? 배임죄 안 된다니까. 답은 3번이네요. 자, 음식점이 2인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건 민사채무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중 양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왜요? 민사채무니까. 민사채무. 이것은 뭐지? 이건 자기 사무다. 자기 사무.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19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이제 배임수재죄 얘기입니다. 이제 배임수재죄 증제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하는 것은 밑에 줄 반드시 청탁이라 하는 것은 이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계의 신의치기에 반하는 것이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 묵시적 가리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지. 그 다음 이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말해요. 취득만을 말해요.
단순히 요구나 약속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뇌물자고 틀리죠. 맞는 말이지. 그리고 또 밑에 나와 있지? 밑에 보시면 취득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 배임행위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 점에서 뭐하고 틀려요? 배임죄하고 틀려요. 여기서는 뭐다? CF 배임죄하고 다르고요. 위에서는 CF 뇌물죄하고 달라요. 자,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말은 청탁이라고 보지 않죠. 틀렸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임무위배행위 하잖아요. 임무에 관해서 부정 청탁을 받은 이상, 그치? 그 후 사직하더라도 사직으로 인해서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뇌물 수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부정 청탁과 관련해서 받는 거잖아. 그럼 배임 수재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후수뢰죄라는 게 있지. 사후수뢰죄가 있으니까 뇌물죄는 사후수뢰죄 처벌하면 되겠지만은요. 배임수재죄는 사후 배임수재죄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도 이 퇴직하고 나서 이 재물을 받게 되는데 이 재물을 받은 것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다면 그것도 배임수재로 처벌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배임수재는 현직자, 사후자 다 처벌하는 거야. 그 점에서 약간 뇌물죄보다는 넓게 해석하는 거지. 자, 임무위배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치? 배임죄가 됩니다. 자,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사한 것은 요건이 아니지, 그치? 맞고. 배임수재죄라고 하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인 취득만을 말한다 그랬어요. 요건의 약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렸네. 정답은 3번. 그리고 양자는 별개지. 완전 별개다. 자, 배임수재죄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풀었잖아요, 이거. 그 사직으로 받게 됐는데, 그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라면, 배임수재를 처벌해야 한다 그랬다? 틀렸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그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까지 이르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렸어요. 자, 손해발생 나와 있는데, 손해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 안 맞죠? 정답이죠. 그 점에서 뭐하고 틀려요? 그 점에서 CF 배임죄하고 좀 틀리죠. 배임죄는 여기 요건인데. 자,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적 권한이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배신서를 비슷한 거지.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설도 보세요. 해설도 보시면 권한 존재는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포괄적 사무일 것도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의칙이 나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 자, 단순히 요구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배임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취득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자, 타인 사무 처리자라 하는 것은 처리자라야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가 될 수 있죠. 이 주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진정신분범. 이런 신분이 없으면 배임수재죄, 중재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에 가담을 한다. 그러면 그 주체가 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비신분자를 할지라도 신분자에 가담을 하잖아? 이게 몇 조지? 33조 본문. 본문에 따르게 되면 그때 그 본문에 따라서 비신분자도 타인 사무처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3번. 사직한 후에 재물을 받잖아, 그치? 배임수가 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다음, 취득해야지만 됩니다. 취득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쵸?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배임행위가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배임행위가 그쵸? 요건이 아니라는 거지. 만약 배임행위까지 나아가면 배임죄까지 경합범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평가가 될 수가 있다면 배임수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뇌물죄가 똑같지? 단순수뢰죄가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다 맞는 말이네. 4번 됩니다. 자, 이제 작물죄를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행위태는 어떻게 되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이지, 그치? 형량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 다음, 작물 알선제 얘기 나오는데, 그 알선제라고 하는 것이, 이거 중개하는 거, 중개에서 편의 제공하는 것이 바로 뭐지? 이 알선이지, 알선. 알선. 그래서, 이 알선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알선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수 시기는, 알선제의 기수 시기는 알선 행위 시이다. 알선 행위 시. 가로 열고, 이게 판례죠, 판례죠. 그래서, 그 알선에 의해서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개라는 그 알선 행위만 있다면, 알선제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맞는 말이에요. 자, 갑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차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쳤다. 그래서 신규 마쳤다. 그럼 기수가 되는 거지. 기수가 되는 거지. 알선제 취득이 되는 거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별도로 양도죄가 되나? 그치? 양도죄 되는 거지. 틀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도죄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양도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겠지. 모르고 취득. 플러스 알고 양도. 알고 양도. 할 때 이 알고 양도가 뭐지? 이 양도죄가 됐어. 근데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알고 취득. 알고 취득했으니까 알고 양도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고 취득할 때 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취득죄가 되고, 요거 여기서 뭐죠? 불가벌적 사후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도죄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을 말한다. 이 판례지. 그래서, 자, 보세요. 갑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쳤다. 그랬을 때, 여기 봐봐요. 요 취득해서 신규등록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이게 작물임을 몰라요. 이걸 작물임을 줄게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르고 취득이에요, 모르고 취득. 작물임을 모르고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취득죄가 안 되는 거지. 취득죄가 아직까지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근데 취득하고 나서 알았다.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취득하고 나서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게 뭐지? 알고. 그때 비로소, 알고 작물임을 알았다는 거지. 미필적 고의지,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로서 작물임을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양도해버렸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지. 모르고 취득하고 나서 알고 양도한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양도죄가 되는 거예요. 이 판례도 책은 잘 나와요. 정리해 두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4번 봐요. 본범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대한민국 형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속인주의죠.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다. 본범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평가가 되었다면 그것은 작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뒤에 설명합니다.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넘겨보시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 중개하면 알선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틀렸네. 그 다음에 작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적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지, 그치? 한다. 여기 틀렸어. 여기 틀렸다. 자,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필기 한번 해보면,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리고 A가 피해자지? 그 다음에 B가 본범, C가 작물범. 일단 적었죠? 훔쳐왔어요. 훔쳐와가지고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됐어요? 자, 이랬을 때 A하고 C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예요? 친족이에요, 친족이다. 그게 328조 1항, 328조 2항의 친족이다. 이랬어요. 1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적 면제지. 2항은 친고죄. 그치?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이 B하고 C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친족관계. 일때 328조 1항이 있고 328조 2항이 있지, 그치? 그랬을 때는 이 2항은 적용되지 않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랑은 어떻게 돼요? 이무의적 감면. 감면이지. 여기 차이가 있지. 그래서 해설 한번 가보시면, 자, 본본과 직결적 관계지.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B하고 C랑. B하고 C랑 직결적 관계지. 직결적 관계니까 1항이지, 1항. 그러니까 이게 328조 1항의 관계라면 필요적 감면이다. 이무적 감면이 아니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자, 3번 보시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 예금 계좌에서 자기 계좌를 계좌 이체했다. 이거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지? 타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 이체하면 뭐가 돼요? 컴퓨터 사용사겠지.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되지. 그리고 이 자기 계좌에, 여기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왔지? 돈을 인출하지?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온 돈을 내가 인출하지? 그럼 이건 절도가 돼, 안 돼? 절도가 안 되잖아. 앞에서 배웠잖아. 사기도 안 되죠? 내 계좌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인출한 돈은 결국 따라서 이 돈은 작물이 아니다. 작물. 이걸 상대방이 주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작물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작물이 아닌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지울게요. 또 지운다. 자, 4번입니다. 작물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다. 따라서 자기의 범죄는 작물이 아닌 거지. 그치? 이때 자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정범자에게 한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범죄에 관여한 자는 무리 판례가 불가불적 사형이라고 보고 있지. 자,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작물죄는 사후 정범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절도죄보다는 법정형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절도죄는 6년 이하지. 6년의 징역이지. 작물죄는요, 7년의 징역. 7년 이하 징역. 그래서 이 작물범이 더 나빠. 절도범보다. 작물범이 있기 때문에 절도는 마음 놓고 절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직 작물아비 새끼들은 아주 더러운 새끼들이에요. 형법도 형량에서 더 무겁게 처벌해요. 작물이 정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작물하는 것이, 작물이면 알았잖아요. 그럼 빨리 신고해야 되지. 불가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했잖아? 그럼 보관할 때부터 작물 보관죄가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단순히 보수를 받고 일시 건네준 것만으로는 취득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또 하나 나왔네? 중개하는 순간 작물 알선죄가 되죠. 이거 풀었으니까 지울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래.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넣었다. 자기 카드를 썼다. 인출했다. 작물 아니죠, 그치? 왜?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내 카드를 갖고 꺼낸 것이 무슨 작물이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지? 작물 보관죄가 되는 거지. 그쵸? 작물 보관했으니까 보관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지워볼까? 보관한 것은 보관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임의 처분한 것이 여기 횡령이 돼야 안 돼요? 횡령이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는데? 제가 횡령죄 할 때 말씀드렸잖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고. 법익이 침해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운전대만 해줬습니다. 그러면 운반죄만 되는 거지. 운반죄만. 틀렸네. 그치? 강도 예비가 돼? 강도 예비가 돼? 그래, 강도 예비가 되는 거지. 왜? 폭행협박이 없으니까. 즉, 절차한 차량을 하는 점을 알면서 강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해줬지? 예비죄 되는 거지. 예비죄. 폭행협박이 있으면 착수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직 폭행협박이 없으니까.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운반죄가, 이게 절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작물 운반죄가 되는 거지. 자, 어머니가 아들이 절취하여 온,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지? 아들은 본범. 엄마는 작물범.
근데 둘이 친족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형을 감경 면제하는 거 맞지? 필요적 감면이지, 감면. 답은요, 3번 됩니다. 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그래, 우리 형법 갖고 기준을 한다니까. 속인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자,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이 갑의 계좌로 돈 1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랬어요. 1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건 작물이 작물. 작물이에요. 자, 작물이 된다니까요. 왜 작물이 안 된다 그러지? 작물이 안 된, 작물 되는 거 맞지? 이게 이 얘기잖아. 어디서 할까?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을을 기망했다고, 이렇게. 기망하면, 갑은 사기죄가 되지? 이 사람 피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란 사람이 이 사기 친다는 것을 알고 미리,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 통장 개설이 1번이에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기망이 나중에 있지. 그러니까, A는 뭐지? 사기 방조범이지. 사기 방조.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 친다는 걸 알면서 A가 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이 통장이 A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기 치기 쉽도록.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사기 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을이란 사람이 이 A 통장에 입금을 했지. 입금하는 순간, 무슨 취득이 되었다, 이런 말. 이해되시겠지? 그러니까 이 물건은 뭐가 되는 거지? 이 물건은 이퀄 사기죄로 인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작물죄가 되는 거지. 작물이 된다.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문제 한번 가보실게요. 문제 한번 가보시면 1천만 원 송금했지. 사기죄를 취득한 것은 밑에 줄 작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오겠지만 미리 마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임의로 인출합니다. 자, 인출한 것인데, 자, 이것은 작물 취득이 돼야 한대요? 그걸 작물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취득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 안 된다. 왜요? 취득이 되려면, 본범으로부터 취득이죠. 본범으로부터 원래 이 물건이, 훔친 물건이 본범으로 한 대 와서, 본범에서부터 이렇게 건네줘야지, 점유이전을 해줘야지, 이 A가 작물 취득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점유이전이 없어. 응?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온 돈이지, 이 돈이 갑에게 건너갔다가, 갑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 아니지, 그치? 점유이전이 없기 때문에, A는 이 물건이 작물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물건 작물인 건 맞지만, 작물 취득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물 취득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 작물 취득이 되려면, 점유이전, 플러스,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했을 때 작물 취득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처분권 획득은 맞죠? 맞지만 점유이전이 없단 말이에요. 본범으로부터의 점유 취득 이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유이전이 없으므로 작물 취득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디귿번인가? 작물임을 알고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죄가 되는 거지, 보관죄가 되는 거지. 이미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새로운 법이 침해가 없다 그랬어요. 없기 때문에 책임유죄 되지 않아요. 됐지? 자, 미음번. 그 다음에, 도난 차량인 미등록 수입차를 취득하여 청기축을 마친 다음에 작물지도 아직까지는 취득해서 신기돈을 마칠 때까지는 작물임을 몰랐어요. 모르고 취득했다니까. 모르고 취득했으니까 이때는 작물 취득이 안 되는 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치? 근데 작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때 양도해을 했지? 그러니까 알고 양도한 거지. 알고 양도한 꼴이 되는 거지. 모르고 취득한다는 말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양도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양도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틀렸지. 정답은 1번. 자,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2번 다 풀었어. 지울게요. 1번이 풀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죠. 작물이 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판례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치? D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A는 피해자, B는 본범, C는 작물범. 이렇게 훔쳐왔지? 절도지. 이거를 보관하라 맡기지? 위탁관계를 해서 너희가 맡고 있어라? 맡고 있어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제가 무슨 죄지? 작물보관죄. 그치? 근데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임의로 처분했다? 임의 처분했어. 이건 뭐가 되는 거지? 불가벌적 사후행위. 맞지?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 야가 작물임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야가 알고 이것을 취득을 해버렸어.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거야? 야는 무죄냐? 야가 작물 취득이지 뭐야. 연쇄작물이 될 수 있다니까. 야도 작물범, 그렇지? 연쇄작물이 될 수 있다니까. 작물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봐. 그 행위가 비록 불사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불사라니까. 이게 불사라고요. 응? 그걸 알고 취득한 사람은 작물범이 될 수 있다니까. 그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고. 맞지? 작물죄 인식은 미필적이라도 됩니다. 맞는 말이고.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또 나왔네. 우리 형법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다음 중개를 했다면 알선죄 되죠. 그렇지? 틀렸네. 답은 2번. 또 나왔지. 중복되니까 지울게. 그 다음 작물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했다면 당연히 보관죄가 되죠. 작물 보관죄가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지.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예를 들면 담보권을 설정한 것처럼 그러면 작물 보관죄가 되지 않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풀었습니다. 자기 카드를 이용했을 때는 작물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8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가볼까요? 작물이 되려면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한 것이면 된다. 맞죠? 그게 절도인지 강도인지 사기인지 공갈인지 상관없어. 그게 어느 범죄인지 영득할 필요 없는. 절도든 강도 상관없어. 재산범죄면 되니까. 재산범죄라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인지 강도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은 요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가 작물이라 할지라도 신규 등록을 했다. 그렇지? 근데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작물임을 몰랐다니까? 모르고 취득했다니까? 응? 그리고 이제 알고 양도했지. 알고 양도, 이건 알고 양도라고. 알고 양도. 그러면 양도죄가 되죠. 틀렸네. 자, 절취했으니까 절도죄 하나, 번호판을 떼어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뭐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번호판 떼는 뭐가 돼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됩니다. 제가 몇 개? 2가지가 되는 거지. 경합범이다.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맞죠? 경합범이라 그래, 경합.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단순히 보수를 받고 건네준 것만으로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작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았다. 그치? 거스름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작물 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취득이 되지. 네? 취득이 돼요. 요 거스름돈 환불 받은 것은 뭐라 그랬어?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고 작물 취득밖에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다음 중개 편의점 하면 작물 알선이 된다 그랬어요. 틀렸네. 자꾸 나오니까 지울게요. 답은 2번. 자, 이중 매매로 인해서 배임죄가 되었다면 작물 취득이 안 돼요. 그치? 왜냐면 배임죄 같은 경우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야.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서는 작물이 안 나와요. 작물이 안 나온다고. 취득입자가 안 돼요. 교사하면 교사죄 하나, 매수했다면 취득죄 하나. 그래서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위 됩니다. 맞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보관하였다가 작물임을 알게 됐는데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작물 보관죄가 되죠. 보관죄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멸 권한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 그러지? 담보처럼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 보관죄가 되지 않죠. 맞습니다. 자,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권 획득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치? 점유율 이전 받고 1번 점유율 이전 받고 두 번째는 사실상 처분권 획득 동그라미 2번 이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취득이 되는 거예요. 끝났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수를 받고 건네해 가주는 것만큼은 취득을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로 봐? 단순히 보수를 받고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처분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뭐다? 이퀄 작물 보관죄 가 될 뿐이다. 이거죠. 왜요? 여기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처분권 획득 X 획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관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일한 X의 현금 수표를 인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었죠. 그렇지만 가치의 동일성이다. 가치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봅니다.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중 매매로 인해서 배임죄가 되었을 때는 작물죄가 안 된다니까.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작물죄가 안 돼요. 11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보수를 줄 테니까 대신 물건을 구입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관죄가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어. 여기서 뭐라 그랬어? 왜서? 여기잖아. 여기잖아. 그치? 보관죄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그게 쭉 내려오면 이게 이제 이게 1번 지문이다. 그 다음에 갑이 을의 시계를 절취했는데 을의 아들 병이 그걸 알고 매수했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니까 병은 뭐지? 작물범. 여기 을은 뭐지? 피해자. 아들 관계잖아. 아들이니까 직결적 관계지? 필요적 면제한다. 맞습니다. 자, 담보 나오네. 담보로 갖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받고 계속 보관했다 하더라도 보관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답은 3번이네. 작물 처분하고 한 돈은 작물이 아니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작물을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에서 작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1번 돼, 안 돼? 자기 예금 계좌는 작물이 안 된다 그랬어요. 틀렸지. 그 다음에 임산물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 리프 탑승권. 이거 외운다 그랬지? 위조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이지. 이 뭐야? 이퀄 위조 유가증권. 절대적 금제품이지? 이것도 작물로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 담보, 양도 담보네 제공한 물건을 제3자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했을 때 그 양도 담보 물건은 아닙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네, 당구장 표시 한번 해볼까? 자기 소유. 자기 소유물은 작물이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1번. 양도 담보. 땡땡. 2번. 이중매매. 땡땡. 3번. 명의신탁. 이 세 가지입니다. 또 이중매매는 부동산 말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말하는 거. 세 가지. 자, 먼저, 뭐가 있을까? 양도담보. 양도담보 설정자지. 양도담보 설정자로부터의 취득. 요 양도담보 설정자가 누구지? 채무자거든?
채무자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취득은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이중매매에서 뭐가 나와 있어? 매도인. 으로부터의 취득. 명신탁해자는 명수탁자. 로부터의 취득.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뭐야? 소유자. 자기 소유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작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채무자지? 채무자부터 취득은 소유권자로부터 취득이기 때문에 이건 작물이 아니야. 아시겠죠? 답은 1번.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는 게 좋다. 아주 중요하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못한 것을 골라라. 자, 이거 하고 싶게요. 자, 전화 가입권은 권리지, 그렇지? 권리는 있다. 작물이 될 수 있어? 작물이 안 되는 거지. 작물은 오로지 재물밖에 안 돼요. 작물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타인 범죄에 관여하는 것이 작물범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범행했다 할지라도, 당해 범죄 행위의 정범자가 아니라면, 그 작물 취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작물 취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작물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물취득죄, 이퀄 작물취득죄. 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불가불 사용이 안 됩니다. 틀렸고. 자,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수탁자로부터의 취득은 작물이 아니라니까. 수탁자로는 소유자로 간주되죠. 그래서 이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작물 취득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컴퓨터 사용 사기죄 나왔지, 그렇지? 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객체가 뭐지? 객체가 땡땡 재산상 이익이지. 컴사로 어려진 돈은 작물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답은 2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